프랑스에서 살다가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메리는 귀국 초기부터 결혼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1565년 헨리 스튜어트 단리경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단리경은 잉글랜드 왕 헨리 7세의 후손이자 스튜어트 왕족의 후손이기도 했습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기에는 손색이 없는 혈통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그는 여왕의 남편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결혼을 했지만 메리는 이런 남편을 영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한 모양입니다. 얼마 안 있어 둘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메리의 뒤를 이어 스코틀랜드 왕위에 오른 제임스 6세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은 이후에도 부부 사이는 여전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야심가가 둘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보스의 백작 제임스 헵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스의 백작은 여왕을 보필한다는 명목으로 거의 남편급으로 행세하고 다녔습니다. 스털링성에서 열린 제임스 6세의 유아 세례식을 준비한다고 설쳐대는 것도 모자라 왕실과 아무 연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귀빈으로 세례식에 참석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의 세례식 이후 메리와 단리경은 한동안 별거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메리는 에딘버러에 있는 홀리루드 하우스 궁전에서 자랐고 단리경은 부친 레노스 백작의 영지가 있는 글래스고에, 그리고 그들의 아들 제임스는 스털링성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메리는 다비드 리치오라는 이탈리아 출신의 음악가를 시종으로 삼아 그와 특별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리치오는 여왕의 시중을 든다는 이유로 하루에도 몇 번씩 여왕의 방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영락없는 애인으로 보였습니다. 단리경은 귀족들과 짜고 눈에 가시 같은 리치오를 죽일 흉계를 꾸몄습니다. 왕비의 침실 옆에는 작은 식당이 있습니다. 문제의 그날 리치오는 바로 이 식당에서 여왕 그리고 여왕의 시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리경의 사주로 받은 자객들이 나선형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와 리치오에게 돌진했습니다. 메리와 시녀들은 비명을 질렀고 리치오는 여왕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죠. 자객들은 그를 옆방으로 끌고 가서 무려 56번이나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당시 임신한 몸으로 총애하는 하인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메리 여왕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리치오의 시신을 며칠 동안 치울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시신을 치우고 리치오의 핏자국을 지우려고 했지만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핏자국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홀리루드 하우스 궁전에 가면 그 잔인한 사륙의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홀리루드 하우스 궁전에는 리치오를 잔인하게 살해한 메리 여왕의 남편 헨리 스튜어트 단리경의 추상화도 있습니다. 어린 동생과 포즈를 취한 단리경의 당시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초상화는 타고난 그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거칠 것이 없다는 표정과 자세에서 그가 얼마나 야심차고 자신만만하고 잔인한 성품의 소유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목에 걸린 시계며 손에 쥐고 있는 값비싼 장갑, 그리고 올 블랙으로 통일한 복장은 그가 속한 레녹스 백작 가문의 재력을 짐작하게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단리경은 성격이 포악하고 건방질 뿐만 아니라 술전뱅이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권력욕까지 있었으니 그 행태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리경이 목 절려 죽은 시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메리는 약간의 애도 기간을 가진 후 아들 제임스가 있는 스털링 성으로 찾아가 아들과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살고 있던 홀리루드 하우스 궁전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장 군대를 이끌고 나타난 보스의 백작에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일개 백작이 일국의 왕을 납치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이건 일종의 셀프 납치, 셀프 감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메리 여왕과 보스의 백작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메리 여왕과 보스의 백작이 짜고 단리경을 죽였다고 의심했고 이런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 메리는 그로부터 며칠 후에 자기를 납치한 보스의 백작과의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남편 살해 용의자이자 납치범인 사람을 처벌하기는커녕 그와 결혼을 한다고? 이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였죠.
그 소문은 스코틀랜드는 물론 멀리 잉글랜드에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결국 메리는 왕권을 아들인 제임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스웰의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로크레벤 성에 갇혀 지내던 메리는 치욕적인 강급 생활의 충격으로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메리 여왕이 살았던 홀리루드 하우스 궁전은 현재도 왕가의 숙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일가가 스코틀랜드를 방문할 때면 언제나 이 궁전에서 묵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투박한 스털링 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세련되고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 궁전은 메리 스튜어트의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를 관람객 유치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홀리루드 하우스 궁전에서 비운의 여왕 메리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라는 프랭카드가 걸려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궁전 안으로 들어가면 스마트폰 비슷하게 생긴 오디오 가이드 기기를 나누어 줍니다. 궁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대계단입니다. 이 계단의 벽에는 이탈리아 화가 라탄치노 감바라가 그린 오비디우스 변신의 연작 시리즈가 쭉 걸려 있습니다. 2층 왼쪽 제일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면 로얄 다이닝 룸이 나옵니다. 옅은 녹색이 주조를 이루는 우아한 연회실로 지금도 여왕이나 왕실 사람들의 다이닝 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은 왕관의 방으로 현재 왕실 가족의 리셉션 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 한쪽에 아주 아름다운 의자가 놓여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왕자는 조지 5세가 특별히 주문해서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왕의 개인 공간을 지나고 나면 그레이트 갤러리가 나옵니다. 스코틀랜드 역대 왕들의 초상화가 빼곡하게 걸려있는 방입니다. 걸려있는 그림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맥베드의 초상화입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그는 실존 인물로 1040년부터 1057년까지 스코틀랜드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에는 그가 던컨 왕을 살해한 악인으로 나오지만 이건 어디까지가 픽션일 뿐입니다. 셰익스피어의 간택을 받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나쁜 왕이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왕비의 침실은 바로크풍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왕의 거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박한 공간입니다. 메리 여왕이 달리경과 결혼하고 이 성에 살 때는 달리경이 이 방을 썼습니다. 금실을 비롯한 다양한 빛깔의 아름다운 수가 놓인 침대보와 타조 깃털과 황금 벨벳으로 장식한 캐노피가 있는 이 호사스러운 침대는 달리 침대입니다. 관람객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게 유리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현재 여왕의 침실이라고 불리는 달리경의 침실에서 나선형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 메리 여왕의 침실이 나옵니다. 오크나무 판넬로 마감한 천장에 메리의 부모인 제임스 5세와 마리드 기즈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바로 이 침실에서 메리는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총애하던 시종이 자기 앞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메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앞에 그거보다 더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